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든 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목이 막히고 코도 맹맹합니다.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공시생들의 일타 강사 꽃보다 한길 전한길 선생님의 팔자입니다. 팔자는 인격체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팔자와 대화를 시도한다면 팔자가 의도하는 바, 의중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저 팔자가 주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팔자의 환경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개수는 비입니다. 비는 곧 물입니다. 비에 대해서 다양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팔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팔자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팔자의 상황시, 환경은 월지입니다. 자자통기월령이라고 해서 모든 글자를 월지에 대비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월지는 곧 계절이죠. 따라서 이 팔자학은 계절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이 비가 어떤 명칭으로 변하는지 보자고요. 다양합니다. 봄에는 봄비가 될 것이고, 여름에 장마철에는 장마비가 되고, 소남비가 될 것입니다. 가뭄에는 단비가 될 것이고, 가을에는 여우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에는 눈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죠. 자, 이 팔자에서 개수는 물로 비유합니다. 월이 바로 신금인데 신중에 임수가 있고 신유술, 수, 금, 방국을 짜고 경금이 투에 있습니다. 큰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형상입니다. 석간수라고 볼 수가 있죠. 석간수는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라 맑은 물입니다. 식수로 음용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수라고 그러죠. 이 생수를 마시면 건강해집니다. 약수입니다. 이 개수는 팔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간목 하나뿐입니다. 감노수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이기도 하고요. 감칠맛이 있습니다. 꽃미남 등등 격한 거친 말을 쓰지만 전혀 거친 감이 없고 오히려 감칠맛이 있죠. 오상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개수에게 간목은 무엇입니까? 상관이란 별인데 이것은 제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시생이죠. 공시생들의 일타 강사라는 것은 현실에 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만 팔자에 인연처럼 그 인자가 박혀 있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신유술 금과 경금이 관살입니다. 관살은 무엇입니까? 공직, 공무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관살 태양하니 반드시 용인해야 됩니다. 살중용인격, 살인상생을 해야 됩니다. 간목 입장에서 이 개수는 바로 인수란 별이죠. 인수는 서성을 뜻합니다. 공부를 뜻하기도 하고 시험을 뜻합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공시생 제자 상관이 간목이란 말이에요. 간목의 상황은 어떨까요? 매우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죠. 이것이 환경 설정입니다. 이유는 관살이 태왕하고 이 가을이라 주목입니다.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힘이 없습니다. 전달의 기운이 있어서 복사열이 있어서 굉장히 덥죠. 절대적으로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개수가 이렇게 생을 해줍니다. 개수는 오음계음 게이지라고 해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촉촉한 대지에 비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섬세하죠. 자식에 대해서 자상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결론,
어머니와 같은 섬세하고 자상한 지혜로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공시생들 제자의 가르침을 주는 팔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팔자가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팔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살아나가면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바로 가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금은 무엇입니까? 신유술금의 경금입니다. 이것은 종혁의 기세를 띠고 있습니다. 금의 기세가 아주 강하죠. 아주 강합니다. 혁은 혁명을 뜻합니다. 혁명가의 팔자 명을 타고났어요. 혁명이 따로 있습니까? 혁신을 하면 혁명이죠. 혁파를 하면 혁명이죠. 개혁가입니다. 금의 오일상은 의입니다. 한마디로 의리가 있죠. 의협심이 있습니다. 금은 냉철한 찬성분입니다. 냉철한 이성을 뜻합니다. 금은 강합니다. 아주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도양단입니다. 일도양단. 칼로 무 자르듯이 예스 아니면 노다. 일도양단의 단호한 결기가 팔자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혁신위원회에 들어가든지 교육부 장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일개 학원 강사라도 교육부 장관으로 등용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등용을 했습니다. 득치도 하고 득세도 했습니다. 개수가 혼자 외로이 투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강력하죠. 금으로 인해서. 모가 왕합니다. 어머니 인성이 왕하죠. 자는 상합니다. 자, 여기가 어머니라면 개수는 자식입니다. 상입니다. 상. 상당히 힘을 받았죠. 원래는 사처에서 봉생을 했습니다. 신중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것은 사궁이죠. 개수의 사궁입니다. 사처입니다. 경금으로부터 개수가 생을 받았기 때문에 봉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월에 약했는데 약하위가 약변 위 강이 됐습니다. 강한 팔자로 바뀌었죠. 끝달진 기질이 있습니다. 금은 쓴소리입니다. 꽃미남 등의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사처봉생이다. 결국은 인수가 태왕하죠. 팔자에 인수 태왕에서 종 강격으로 성격이 됐습니다. 레벨이 다른 팔자죠. 일반인들과. 팔자 이런 인자가 다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순모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강한 기세에 순리적으로 따라가야지 역모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기세에 반대로 가게, 역세로 가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격 사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가을의 금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금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의 물을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는 통원합니다. 그 원류가 원자가 어떻게 시원찮습니다. 원류에 통한다. 그 원류가 바로 신금이죠. 토생금, 금생수. 자, 관인상생 구조도 있습니다. 연상일이 귀격도 되고 여러 격을 겸하고 있습니다. 원유장이라고 합니다. 그 근원이 멀리에 있다.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의 검룡수에 있어요. 흐름이 길게 물줄기가 흘러내려온다. 원은 유자입니다. 금백수층입니다. 쇠는 흰색이고 수는 맑다. 이것을 금수쌍청이라고 합니다. 자, 약자, 쌍자, 청. 추수, 가을의 물은 명경입니다. 맑은 거울과 같다. 거울 경자입니다. 맑은 물에 내 모습을 비춰볼 수도 있죠. 징청지수입니다. 맑을 징자, 맑을 청자. 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주를 풀 때 훨씬 좋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용어들을 나열했나?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팔자, 이 명주가 깔끔한 상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성격된 팔자입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명주가 40세에 부도가 나고 공무원 시험 강사로서 직업 전환을 합니다. 무자대운에 와 있죠. 40세니까 무자대운입니다. 무자대운과 그때가 기축년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무토가 계수와 합을 짭니다. 합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행동 반경이 부자연스럽다. 왜? 내가 사장으로서 직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직책을 유지해야 된다. 경금이고 간목이죠. 자, 경술이고 갑신, 신유입니다. 2009년도는 기축년인데 기토가 들어서 간목을 또 합으로 엮어버립니다. 팔자 기운이 돌다가 딱 멈췄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다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축토가 바로 여기를 형사를 매깁니다. 그리고 술중에 무토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기운이 막혀서 부도가 나는 거고요. 부도가 난 중에 그 해 이렇게 형사를 매겨서 무토가 튀어나와서 또 합을 하면서 새로운 직장이 나타났죠. 관이. 자, 하나는 버리고 관은 버리고 이쪽으로 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진로를 그대로 막아버렸잖아요. 축토가 자축합으로 또 자수가 사실은 순모지리로 들어왔는데 이 축토가 바로 역모운이죠. 역운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겁니다. 팔자의 글자들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행의 속삭임을 보게 되면 마치 내가 그 일을 본 듯이 알아낼 수가 있죠. 2010년도에 명주가 41세인데 이때도 무자대운입니다. 부친께서 열세를 합니다. 무자대운에 경인년입니다. 6.25해입니다. 해갑이죠. 이렇게 내리찍잖아요. 북에서 남침을 했습니다. 월주도, 일주도, 시주도 다 내리찍고 있습니다. 남침이 맞습니다. 지금 와서 역사를 왜곡해봤자 하늘과 땅이 다르고 있습니다. 이때도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경술에 갑신에 계유죠. 무게합이 돼서 묶여있는 형국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목을 생해줘야 되는데 내가 묶였으니까 간목을 생해줄 개수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갑경충이 되고 갑경충을 하고 있잖아요. 팔자가 완전히 역세로 들어왔죠. 천간에서는 역세가 아닙니다만 이런 구조가 희신의 구조를 깨기 때문에 이것이 역세입니다. 지지가 바로 역세입니다. 이렇게 형사를 매깁니다. 형사를 먹었다는 것은 인중의 병화가 재성인데 부친이죠. 신중의 임수에게 충을 당했다.
이게 바로 세신이 충황입니다. 세신이 충황하니 왕신기발하여서 왕기 역세해서 평지풍파 일락천장이다. 여기를 충하니까 여기가 동합니다. 술토는 묘입니다. 병하의 묘죠. 아버님이 묘로 들어가는 별세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세밀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경인대운은 어떨까요? 56세에 들어가게 되면 충을 하죠. 이렇게 일단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신년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신년이 2028년도인데 이렇게 또 충을 하고 있죠. 충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역습니다. 무게합을 하고요. 기미년이 기미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8년도 기미월에 또 각기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다 보고 이 미토와 팔자에 나타나는 술토가 또 형사를 먹으면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팔자를 보게 되면 기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세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 팔자를 상간폐인으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간폐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팔자는 상간폐인이 아닙니다. 임폐상간입니다. 팔자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바로 아까 환경에 해당하는 월지입니다. 월지에서 격을 결정합니다. 격의 이름이 먼저 붙고 뒤에 용신이 붙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상간폐인이라고 보는 것은 팔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고요. 첫째, 용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격국 파악을 못했고요. 세 번째, 조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놓쳐서 상간폐인이라고 합니다. 상간폐인은 한마디로 상간격의 팔자가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상간용인격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가 상간격인가요? 아니잖아요. 인수격입니다. 인수용 상관격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상간폐인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간목이 5월달에 났습니다. 조우가 시겁하죠. 그리고 상간에 설기가 많이 됩니다. 이때 임수가 턱 나타나면 이게 상간폐인입니다. 조후와 신약을 해결합니다. 상간은 길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금이 자월달에 났습니다. 이때 무토가 있으면 이것도 상간폐인입니다. 여기를 잡아주고 병화가 떠 있으면 더욱 좋죠. 금수, 상간, 희경간 이런 구조인데 이 팔자를 가지고 상간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댓글도 상간폐인이라고 막 그냥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자평진전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격에 대한 이해가 정립이 됩니다.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서 자평진전을 공부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꽃보다 한길 전한길 선생님의 팔자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